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협이라고 해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주 교무라고 합니다. 저도 은혁 교우님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원부교를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교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만큼 은혁 교우님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교무님, 제가 교당에 가서 가장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대각전에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일원상이 먼저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대종사님이 계시잖아요. 보면 할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주름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대종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고 좀 궁금했었어요. 대종사님의 진영을 보고 궁금한 게 하나씩 생긴 거네요. 그럼 대종사님 진영을 보고 가장 궁금했던 건 뭐였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볼수록 대종사님 뒤에서 뭔가 후광이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상체만 나온 사진이라 대체 대종사님 키는 얼마나 되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대종사님 모습을 여러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앉아 계신 모습이랑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대종사님이 새롭게 보이나요? 오,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네요. 대종사님 키가 궁금하다고 했죠. 역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두루마기 길이로 짐작해보면 175 전후이지 않을까 해요.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엄청 크시진 않았네요. 그럼 전 18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키가 175라고 하는데 1800년대 말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큰 키가 아니었을까요? 1800년대였구나. 대종사님만 우뚝 서 계신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교무님, 180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도대체 언제 태어나신 거예요? 1891년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네요. 근데 그때는 1800년대니까 어린이날이 없었겠네요. 그러면 대종사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대종사님은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영광 알죠?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무슨 마을이라고요? 백수면 길룡리 영촌마을. 영광 읍내에서도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안 다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에요. 대종사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구도하시고 대가까지, 그러니까 유년기부터 청년기를 모두 지내셨어요. 대각을 영광에서 이루셨구나. 그럼 몇 세 때 대각하신 거예요? 26세요. 26세요?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큰 깨달음의 첫 시작은 7살 어린 나이였어요. 7살이요? 26세도 엄청 어린 나이잖아요. 대종사님은 7살 때부터 바람은 어디서 불까? 또 태양은 어디에서 뜰까? 구름은 누가 만들까? 하는 자연의 변화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산신을 찾으려고 집 뒷산인 산밭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동안이나 기도하러 다니시고 도사를 찾으러 방방 곳곳을 다니셨어요. 20세가 넘어서는 산신과 도사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것을 안 뒤에는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의심으로 강가에 서서 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긴 시간 동안 해답을 찾고 계셨죠. 그러던 1916년 4월 28일 입정에 드신 대종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의심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지시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바로 대각을 이루신 거예요. 교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종사님의 대각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네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 방황, 그리고 입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정말 대단한 일이었네요. 눈이 반짝반짝해진 은혁 교우님을 보니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저를 위한 이야기요? 뭐예요? 바로 대종사님의 첫 번째 제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이셨어요? 팔산 김광선 선지님이에요. 사실 팔산님은 대종사님보다 12살이나 많으신 사촌 형이에요. 첫 번째 제자라고 하셔서 저는 대종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실 줄 알았어요. 더 놀라운 건 대종사님의 대각을 보시고 큰 절을 올리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대종사님 모습이 12살이나 많은 팔사님 눈에 보이시기에도 정말 범상치가 않으셨나 봐요.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종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하신 일 중에 교무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후에 하셨던 방언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방언공사요? 그게 무슨 공사예요?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직접 막아서 농동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방언공사예요. 새만금 간척공사 같은 거네요. 맞아요. 간척공사를 하신 거죠. 1900년대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많은 지역에서 땅을 개간하고 간척지를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흔한 일이었지만 핵심은요? 대종사님이 태어나신 곳이 영광의 시골 마을, 영촌마을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들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마을 위의 일은 알기 어려웠던 거죠. 그렇네요. 지금은 기계도 있고 여러저런 방법론이 많아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때는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다 했어야 됐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도 쌀 농사를 해서 전국 어디서나 영산 성지에 유기농 쌀을 맛볼 수 있어요. 지금도 농사를 짓는다니 뭔가 오래된 역사를 제 입으로 먹는 것 같아요. 교무님,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신중하게 골라볼게요. 교무님은 대종사님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대종사님의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대종사님의 부모님. 근데 왜요? 처음에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죠? 7살 때부터 자연에 대한 의문을 품으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산밭에 기도를 드리러 다녔잖아요. 맞아요. 매일 산밭제를 오르시고 스승을 찾아 나서서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대종사님을 어머니가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아버지 도와서 일이나 해 라고 꾸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교무님 말씀은 어머니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겠네요? 맞아요. 혼내기보다는 따뜻하게 챙겨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기도를 다니는 대종사님에게 마당에 감도 따주고 또 간식을 챙겨주셨다고 해요. 엄청 따뜻하네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대종사님이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하셨어요. 오후에 집안일을 마친 아버지께서 잠시 방에 쉬고 계실 때 마루에서 놀던 대종사님이 크게 이렇게 외쳤대요. 저기 노루목에 동학군이 나타났다! 동학군이 쳐들어온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와서 대나무 숲에서 오랫동안 숨어 계셨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가 있으셨네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 시절 이야기도 참 재밌지만 대종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더 재미있죠? 네, 정말 재밌어요. 대종사님의 모습이 이야기를 통해서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재밌었다니 참 다행이에요. 어찌 보면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는 대종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화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대종사님이랑 좀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